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Z점수와 검정통계량 Z값, T점수와 검정통계량 T값을 비교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가 같은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혼동이 자주 이렇게 생겨납니다. Z점수를 다른 말로 이제 표준점수라고도 합니다. Z점수와 T점수는 표본 분포에서 원점수를 다른 말로 측정값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원점수의 환산점수입니다. 그렇다면 검정통계량 Z값과 검정통계량 T값은 표집 분포에서 표본 결과의 환산점수입니다. 이 표본 분포와 표집 분포는 이렇게 완전히 분포가 다르죠. Z점수와 T점수, 검정통계량 Z값과 검정통계량 T값 둘 다 환산점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어떤 점수를 환산하는가? Z점수와 T점수는 표본 집단 분포에서 원점수를 환산한다. 검정통계량 Z값과 검정통계량 T값은 표집 분포에서 표본 결과를 환산한다. 그러면 이제 이 Z점수와 T점수가 사용되는 통계 영역이 어디냐? 기술 통계에서 원점수의 상대적 위치를 비교하는 목적으로 한다. 검정통계량 Z값과 검정통계량 T값은 추리통계라는 거죠. 추리통계에서 가설검증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데 이때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유의확률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관련 분포를 이제 보시면 Z점수와 T점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누적 백분율 또는 백분위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 Z점수와 T점수로 누적 백분율과 백분위를 구할 때 모두 다 공통적으로 Z분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정통계량 Z값과 검정통계량 T값으로 우리가 유의확률을 구할 때는 검정통계량 Z값은 Z분포를 사용하고 검정통계량 T값은 T분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검정통계량 Z값도 Z분포를 사용하고 Z점수도 Z분포를 사용하니까 이 Z점수와 검정통계량 Z값이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오해하는 게 뭐냐면 검정통계량 T값이 T분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T점수도 T분포를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아래에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모집단을 나타내는 원과 표본 집단을 나타내는 원이 있습니다. 이 모집단에 지금 5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집단에서 표집을 함으로써 3명의 표본을 추출을 하고 그러면 이 표본 집단의 크기가 3명이 되겠죠. 이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은 20이 될 것이고 표본 표준 편차는 10이 됩니다. 표본 평균을 X바,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S라고 합니다. 비록 3명이라 하지만 이 표본 집단의 분포가 옆에 있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표본 집단의 평균이 20이기 때문에 이 그림에 보여지는 것처럼 X바 20을 기준으로 이러한 종 모양의 정규 분포 곡선이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 박씨의 점수 30점은 X바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여기 나타난다고 봅시다. 이 박씨라는 사람이 과연 이 표본 집단에서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 단위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이제 나타내고 싶어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환산 점수로 Z점수를 사용합니다. Z점수 공식은 Z는 S분의 X-X바입니다. 자, 원점수가 30이니까 X 자리에다가 30을 넣어주고 표본 평균이 20이니까 20,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분모 자리에다가 10을 넣어주면 플러스 1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점수는 소수점 단위로 이렇게 또 표현이 되기 때문에 좀 활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보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바꾼 환산 점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T점수라는 겁니다. T점수는 10 곱하기 Z 더하기 50이라는 이 공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Z에다가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면 60이라는 T점수가 계산이 됩니다. T점수는 50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50보다 높다, 낮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게 높은지 낮은지를 좀 더 판단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Z점수를 T점수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박 씨의 어떤 30점이라는 이 원점수를 다른 환산점수로 바꾸고 싶어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제 어떤 경우냐면 박 씨의 30점 아래로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있을지를 그것을 알려주는 환산점수를 구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100분위로 환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분이라는 것은 어떤 원점수를 그 원점수 이하의 누적 100분율로 환산한 점수입니다. 그렇다면 100분위를 구하려면 누적 100분율을 구해야 합니다. 이 누적 100분율이라는 것은 이 표본 집단의 분포에서 여기 왼쪽부터 오른쪽에 이 박씨의 점수가 위치한 이 경계선까지의 위치, 여기에 정규 분포 곡선의 면적, 이제 나누어서 생각한다면 이 A 면적과 그 다음에 이 B 면적, 이것을 합한 것을 이제 누적 100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표본 집단 분포에서 곧바로 이 A 면적과 B 면적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이 표본 집단 분포와 유사하면서도 면적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분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표본 집단 분포가 정규 분포를 취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유사하면서도 면적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분포가 Z분포입니다. 자, 여기 그림 아래에 이 Z분포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 Z분포를 다른 말로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이 Z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1로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하나의 값으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분포입니다. 그러면 이 Z분포에서는 Z점수에 따라서 면적이 어떻게 될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Z점수만 구한다면 Z분포를 참고하여 이 원점수를 100분위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박씨의 30점을 Z점수로 바꾼 후에 이 Z가 Z분포에서 Z점수 플러스 1의 이 위치를 이 Z분포에 표시를 하고 표시를 한다면 이 꼬리 쪽부터 이 경계선까지의 면적을 우리가 Z분포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점수 30점을 우리가 이 T점수 60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했죠. T점수 60을 만약에 우리가 100분위로 바꾸려고 한다. 이 T점수 역시 Z점수를 또 다른 형태로 환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T점수에 대한 100분위를 구하려면 역시나 Z분포에서 100분위를 구했던 방식과 똑같이 Z분포를 사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검정통계랑 Z값과 T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다시 이 모집단에서 우리가 표집을 해서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 20이 이렇게 있는 상태의 어떤 표본 집단 분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추리 통계에서는 더 이상 박씨나 이씨 이 한 개인의 점수에 대해서 이 개인이 이 표본 집단 분포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가설 검증에서는 과연 이 표본 평균 20점을 이용해서 이 모집단의 평균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추측하는 것이 더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표본 집단의 평균을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균에 대한 어떤 가설 검증을 한다고 우리가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평균에 대해서 가설 검증을 할 경우에는 우리는 이 표본 집단의 평균 20이
과연 표집을 했을 때 이 표본 평균이 나타날 확률이 어떻게 될까? 그 확률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 확률을 우리는 이제 유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의 확률을 구하려면 여러 개의 어떤 표본 집단의 평균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조사를 해서 표집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한 평균은 표본 평균은 20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표본 평균이 20 혼자만 있는 상태에서는 이 표본 평균 20이 나타날 유의 확률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가상의 표집을 합니다. 일종의 가짜 표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짜 표집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했고 이러한 어떤 가짜 표집을 통해서 무수한 어떤 표본 평균들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들은 가짜 표집으로 구해졌고 이 표본 평균은 실제로 연구자가 조사를 해서 얻어진 표본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짜 표집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분포 형태가 있을 겁니다. 자, 가짜 표집을 통해서 만들어진 분포 형태를 우리는 표집 분포라고 하고 이 표집 분포의 이 가운데 자리에 연가설에서 주장하는 모평균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표집 분포를 연가설 표집 분포라고 합니다. 이 연가설 표집 분포에서 이 연구자가 실제로 조사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여기 이렇게 위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표본 평균을 경계선을 그어놓고 이 경계선에서 꼬리 쪽 면적, 즉 이 빨간색 면적이 바로 표본 평균 20이 나타날 확률, 즉 유의 확률이 됩니다. 이 유의 확률을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 유의 확률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본 결과, 즉 이 표본 결과 또는 이거를 조사 결과라고 해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표본 평균인 거죠. 이 표본 평균이 이 표집 분포에서 나타날 유의 확률, 이 유의 확률을 우리가 좀 더 쉽게 구하기 위해서 검정 통계량이라는 걸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검정 통계량이 상황에 따라서 검정 통계량 Z값을 구할 수도 있고 검정 통계량 T값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검정 통계량 Z값을 구하게 되면 유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Z분포를 사용합니다. 검정 통계량 T값으로 만약에 환산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T분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상대적 위치 비교를 하기 위한 Z점수와 T점수, 그 다음에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 Z값과 T값,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